뭐, 나 이번에 내 당해보니까 검사 그 문제가 큽니다. 내 옛날에 검사할 때는 나는 천민 검사를 했는데, 예. 뭐, 밑바닥 검사를 했는데, 요즘 내가 당해보니까 검사가 이거 사건을 수사하는 게 아니고 사건을 만드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 죽으면 내 아들들한테 형고 검사 부분실리로 지방을 써라. 그래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 당하고 난 뒤에 내 두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밖에 나가서 너가 아버지 검사했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 검사가 변했어요.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검사할 때는 검사는 바른 일만 했지요. 바른 일만. 자, 그러면 지사님 이번 특검 수사는 그럼 검사에게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 수사는. 원래 특검은 그거는 그 정치검사입니다. 네? 특검이 순수 사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 임명된 일종의 정치검사들인데 이번 특검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 잘잘못을 떠나서 여론에 따라가는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검보다 오히려 검찰 특수본이 더 올바른 수사를 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특수본은 나는 저거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특수본이 나왔습니다. 특수본에서 기업 사람들은 피해자로 봤습니다. 그때는 피해자로 봤죠. 특검에 가자마자 그게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을 했습니다. 공범이 됐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증거 또는 수사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론에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그렇게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수본이 오히려 더 올바로 수사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근데 특수본도 제대로 수사 못했죠? 안 했죠? 도지사님이 1년 반 전에 성완종 사건으로 기소될 때 지금 검찰대로 정치검찰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정치검찰이라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아니 기사에 그래 정치적이었다. 네. 그렇죠. 그 결론은 정치적이었다는 건데 네. 그거는 성완종 리스트는 나중에 한번 재수사해 볼 기회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만 그거는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대선 자금 문제입니다. 대선 자금 문제인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사건을 만들다 보니까 내 사건하고 이완구 사건은 대선 자금이 아니죠. 하나는 경선 자금으로 만들어 놨고 하나는 선거 자금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내가 좀 결론을 낼 때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수사가 아닌가. 내가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가 따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검이 정치적이라고 하시니까 원래 특검은 정치권에서 임명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안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또 다른 것은 헌법재판소의 본래적 그 본질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헌법책에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순수 사법기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에서 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론을 할 때는 정치적인 판단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신청한 것도 정치적 편향이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대답하면 예. 또 확작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대답하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러면 특검은 계속 정치적 하셨는데 그러면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정치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장 발부했는데 이재용 그걸 부회장이. 내 보면서 느낀 점은 예.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법원 앞에 반대단체자들이 그 천막을 치고 영장 발부한 기각한 그 판사를 성토를 했어요. 예. 천막을 쳐놓고.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출퇴근하면서 그걸 볼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천막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나요? 아니, 난 꼭 그런 게 아니라, 예. 그거는 재판을 여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친박 단체도 거기 앞에서 집회 많이 합니다. 똑같죠. 똑같죠. 재판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양진영의 집회와 시위도 이게 자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앉아서 여론으로 재판하고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면 이게 인민재판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하에 정당한 사법권이 독립이 보장되는 그런 재판이 됩니까? 사법부도 인민재판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죠. 김어준 씨는 그런 식으로 단정하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서 떴는지 모르나. 그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단정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인터뷰 하신다면서 요즘 인터뷰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니, 내가 인터뷰 안 합니다. 안 하세요? 네. 잘 안 합니다. 네. 김어준 씨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네. 김어준 씨하고 지금 몇 년 지났죠? 그러니까요. 인터뷰 참 많이 했어요. 몇 년 지나서, 라디오 인터뷰는 김어준 씨하고 2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에요, 5년 만에. 앞으로도 저희 방송하고 많이 다른 해주세요.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안 했다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김어준 씨라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김어준 씨도 지금 아마 재판 받고 있죠. 힘들 거요. 한번 받아보소. 자, 도지사님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꼭 한번 출연해 주시고, 대선 출마는 아직 확실하게 결심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좀 더 이따 한번 보입시다. 그러면 출마를 안 하게 되는 조건도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의 결론이 어떠냐에 따라 아니면 지지율이 어떠냐에 따라.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아침은 이건 답변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꼭 그래 답변을 요구하면 그게 이제 김어준 씨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도지사님은 그럼 누구 눈치 보고 사셨어요? 답변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요구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안 하실 수도 그 있냐고요. 답변 잘못하면 그것도 그게 발목을 잡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안 하실 가능성은 없는 거죠? 아니 하고 안 하고 그건 나중에 하자니까. 나중에. 그리고 방송 진행 잘하시고 저는 김어준 씨를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세상에 저래 마음대로 자기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고 살아도 참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신이 드실 때 나오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인터뷰에서 그 확신은 뭘 판단으로 하십니까? 아니 저는 느낌? 초상집에 상주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아하, 될 때 나온다? 그거는 대통령이 된다는 확신이 설 때 출마 결심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초상집에 상주되기 위해서 출마 결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확신은 뭘 근거로 내리실 겁니까? 느낌, 지지율, 탄핵의 결과, 그 다음에 가족회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는 자기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혼자 하죠, 그냥.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뭘 보시고 할까? 여론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가요? 지금 여론은 옳게 형성된 여론이 아니죠. 여하간. 그건 알겠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근거가 뭐냐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은 좌파 강풍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지지율은 아니고. 영답을 잘 안 해요. 영남 지지율 어떠세요? 영남 지지율을 근거로 할 것이다. 아니, 꼭 그것보다도.
제가 판단을 해보고 예. 결심이 서면 그때 내가 김어준 씨한테 제일 먼저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지사님하고 정치적 교집합이 없었지만 항상 친하게 지내왔지 않습니까? 네. 교집합도 있지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집합을 찾아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마음대로 자기 결정을 하고. 그건 정치적 교집합. 과감하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비슷할 거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건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아니, 정치적으로 과감하게 세상을 산다는 거.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예. 예. 정치적으로 한 번도 교집합은 없었어요. 자, 이건 어떠십니까? 예. 출마하시면 황교안 대행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본인과 황교안 대행을 정치적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황대행하고는 제가 비교를 하거나 해본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 황대행은 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황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 상대로 볼 때, 라이벌로 볼 때, 라이벌이 됩니까? 저는 황대행을 단 한 번도 라이벌이나 정치적 상대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에이,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 관료고 관료. 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 그거는 난센스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길 자신이 있으신 거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원래 잘 하시면서. 야권에서 가장 강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 기준으로? 저는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다 생각해 본 일 없으시다고. 예. 생각해 본 일 없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서 대결 상대로는 어떻다 평가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끝까지 나오겠죠. 그거는 중도의 대표로 나올 것이고 좌파의 대표로는 문재인, 심상정 정도가 아마 나올 것이고 우파에서 또 한 사람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번 대선은 사자 구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좌파의 두 분, 중도의 안철수, 우파의 한 사람 이렇게 되면 대선은 사자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 상대하기에 가장 강한 후보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대선 결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간을 쭉 보실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남경필 의원은 본인의 적수가 됩니까? 보수에서? 에이, 그거는 제가 지금 그분들 상대로 하는 정치는 안 하죠. 상대가 안 되는군요. 아니, 상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우리 프렌들리한 사람인데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는 안 하죠. 지사님, 오늘은 맛배기만 했고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짧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서 1시간 정도 빼주세요. 그래, 합시다. 자, 예. 방송 인터뷰로 무척 반가웠습니다. 지사님. 예, 재판 잘 받으십시오. 그 힘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경남도지사였습니다.